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복지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사무처장님 임기가 내년도 1월 7일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죠? 저희 그 평택복지재단에 어떤 그 근본적인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의 어떤 존재 이유, 네, 네, 사무처장님 존재 이유에 뭐라고 대해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반 다양한 사업을 일반 시민들한테 좀 해줄 수 있고 복지재단에서 뭐 평택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연구 실적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인큐베이팅을 하여서 그게 이제는 좋았을 경우에는 다른 시설까지 그거를 널리 보급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에게도 많은 그 복지에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시적인 게 아니라 평택시 전체의 복지를 아울러서 전문적으로 네, 거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어떤 복지재단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11년 정도 네, 설립한 지 됐습니다. 11년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착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단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네. 그 연구는 대체적으로 본 위원도 볼 때는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팅해서 현장 복지기관의 그 정책을 잘 네. 전달. 보내서 네, 보고되어서 실질적인 우리 평택 시민의 복지가 네. 체감되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복지재단의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인큐베이팅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에서 지금 연구한 것들이 다 되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네.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인큐베이팅해서 현장 복지기관에 지속적으로 그 정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되는지 계속적으로 물었습니다.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이 지금 재단이 존치했는데 평택시는 15년입니다. 15년입니까? 네. 이제 16년 차로 접어듭니다. 그럼 평택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연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시정연구원으로 좀 이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네, 통합 돌봄 네, 법률로 인해서 이제 돌봄 통합으로 내년부터는 네. 시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재단에서 그러한 역할을 이제 또 변화 있게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은 시와 같이 논의를 해볼 문제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 재단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이윤아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또한 어떤 복합적인 복지 수혜 전체 전략적인 대응에서도 굉장히 역량이 부족하다. 그 보훈위원이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네, 복지재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관심 있다는 걸 애정을 가지고 전체 평택 시민한테
복지 서비스가 체험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이제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기관이 매년 18억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체감이 안 현재 되신다는 거죠? 복지재단은 연간 18억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하기관까지 하면은 277억 플러스 18억입니다. 네네. 그러한 곳을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복지 체감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한 가지 사업 이번에 3개의 사업을 지금 3년 차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3가지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역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네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책을 좀 묻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를 지금 다 해본 결과 평가는 만족도 조사에서는 의원님이 조사한 게 뭐 맞겠지만요. 저희가 하는 만족도에서는 그렇게 나쁜 적이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올까지 그거를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서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싹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복지 실장님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지원실에서 어떤 전략적인 복지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눴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저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체감에와 닿을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고 얘기한 겁니다. 대응 방안은 이제 프로그램을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건데 오늘 저기 행감에서도 나왔듯이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걸 2가지를 벌써 얻었다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올 9월 달에 이제는 기획서를 또 내고 그럴 때 그때 이제는 내보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금 명칭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일단은 그 흐름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나온 걸로 네네. 지금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평가에 의해서 개선을 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어떤 보충으로 답을 해주실 우리 계십니까 혹시? 지역복지 실장님. 네, 지역복지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사항이 평택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거를 많이 이제 요구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복지실에 유사한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힐링 프로그램, 컨설팅, 또 홍보 사업 이런 사업이 이제 유사하면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재단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 재단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했고요. 그 결과 플랫폼과 그리고 또 시민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시민들이 전체 거시적 맥락에서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대적인 사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한 대로 존재 이유가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 건설인데요. 시민들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의원님 말씀 소중히 받아들여서 전략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이제 새로운 그러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님? 예, 저희들 수시로 실원과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이미 올해 사업은 정해졌지만 내년에 시민들이 체감하던 사업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님 오늘 이제 출근을 하면서 민원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급하게. 조경 계약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 23년과 24년에는 한 업체에서 비교 견적을 해서 최저가로 했습니다. 근데 25년도에는 그렇게 최저가로 한 업체를 배제하고 25년도에 3개의 비교 견적을 했는데 23, 24년도에는 790만 원에 했었습니다. 25년도에는 798만 원에 한 모 업체를 배제하고 25년도에 3개의 업체를 비교 견적했는데 그 견적 중에서 최고의 낮은 850만 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이 더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경이고, 그렇죠? 네네, 그 790에서 798만 원이요? 이 금액 모르고 계셨습니까, 사무처장님?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외우지는 다 못하지만 비슷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790. 네, 행정지원실장 이정은입니다. 아니,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네네. 50만 원 이상이 이제 증액이 돼서 최하의 낙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전에 한 업체에서는 배제가 되었어요. 자, 이런 어떤 공공적인 기관에서 어떤 개인의 직원의 그 사적인 이유로 특정 업체를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부당한 영향력이 되지 않다고 해서 배제하고 다른 업체로 해서 가장 낮은 낙찰이 850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계약 질서와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경에 대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그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결재를 사무처장님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랬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배경 사항이나 왜 금액이 850으로 50만 원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증액이 돼서 했는데 이러한 것을 좀 여쭤보거나 질의한 적은 없으십니까? 했습니다. 아, 네, 말씀해 네. 보십시오. 한 번 더 해주는 걸로 하고 그 제초 작업을 해주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처음 먼저 하셨던 분이 물론 그분이 섭섭하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1,000만 원을 달라고? 먼저 하셨던 먼저 했던 분이. 네. 확인하셨습니까? 그분한테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확인 안 하신 거죠? 네, 그럼 네.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건 어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굽니까? 네. 아니요 아직 질의 안 했어요 실장님한테는. 네, 계속 이정은 얘기하십시오. 실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그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새로운 업체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거는 증거도 없는 상태고 그냥 담당자의 직원의 얘기를 듣고 한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1,000만 원이 했으면 850으로 당연히 낙찰을 하면은 850에 다른 업체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해 일단은 보십시오.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움직이는 얘기인지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안 되니까요. 네네. 근데 그렇게 1,000만 원을 지금 그 전 업체에 확인도 하지 않고 또 확인을 했다 할지라도 공고를 해서 그 업체도 같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1,000만 원의 입찰을 썼으면 안 됐겠죠. 그런데 왜 배제했냐는 얘기입니다. 배제는 배제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잠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정은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만 원을 달라 안 달라 그거는요 다음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회가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850만 원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알았다고 합니다. 증인 성사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감사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분한테 전화는 안 했습니다. 담당자가 물론 알아서 잘 했으려니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으니까 틀린 이유는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요. 본위원회 하는 지금 의도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투명한 기회를 주고 공고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공정한 계약 질서의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해관계인 계약 업무 부서에서 지금 이해관계인 직원이 전 조경을 하고 있는 업체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집에 와서 조경을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배제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어떤 업체를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하시던 분한테도 제가 전화를 한번 해서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건 묻지 않은 게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
일단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공정성 있게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근데 먼저 담당자가 했을 시에도 저는 뭐 공정성 있게 했다고 저는 믿었기 이해관계 때문에 부서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을 했다면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좀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무처장님, 제가 네. 좀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모르고 계시나요? 그날 그분이 오셨을 때는 저는 그날 출장 가고 사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후에 보고는 후에 받으셨어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드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1,000만 원으로 올려달래서 우리 예산이 부족을 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다른데 견적을 받아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오락가락 하시죠? 답변을 하실 때? 뭐 기회가 간 걸로 알고 있다고도 하셨고 모른다고 하시고 지금 명확하게 좀 해명을 좀 못하고 아니죠. 계시는 것 지금 같은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 서명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과정에서 사무처장님도 최종 결재권자 네네. 아니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한 대로 예산하고 안 맞아가지고선 다른데 견적을 받아보라 그쪽에서 하니까 담당자는 다른데 견적을 또 알아보고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그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 사무처장님께서 좀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셨나요? 그럼 지금 최선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를 지금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은 그 최종 결재권자인데 이 결정 과정에서 담당자한테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라고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예산 부분만. 그 부분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도 애매모호하게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고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까 선사실 때도 기억나시죠? 네네.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담당자로서 자초지정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건 이따가 의원님한테 네네.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소명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은 이제 25년 4월부터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죠. 네네. 그래서 임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처장의 기준에 맞춰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임원 추천위원회. 네. 자격 기준을. 자격 기준이요? 네네. 맞죠? 네네. 그러면 현재 사무처장님은 25년도 7월 1일부터
그 대표이사의 자격 규진에 맞게끔 해 놓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이사 직무 대행을 해야 하겠네요. 네. 언제까지 그 직무 대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 그럼 임기까지입니까? 네, 네. 내년 1월 7일자입니다. 1월 7일까지입니까? 그러면 현 사무처장님의 임기가 종료가 된 후에 네.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2년간 대표이사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이 규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대표이사 제도 신설의 취지를 반영을 해서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새로운 대표이사가 정식 임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게 대해서 지금 현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시에서 하는 방침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방침대로 따라가시는데 왜 대표이사의 기준을 지금 현재 사무처장님의 기준에 맞춰서 규약을 했냐는 그 얘기입니다. 기준은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다시 대표이사를 뽑을 때는 좀 달라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대표이사의 자격이 새로 이제 네네. 이걸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이사에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저에 맞춘 건 저 자녀 임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만 하고 그러면 임기간 동안에 이거에 맞춰서 대표이사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무처장의 임기까지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할 때에는 공개 모집 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무처장님의 대표이사의 그 규약을 맞춰서 내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임기만 끝나면은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1월 7일까지 하고 안 하시겠다는 네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맞춰서 대표이사라는 거를 규약을 맞춰서 대행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제 임기가 있는데 그런 임기도 안 하니까. 임기는 사무처장으로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건 노동법에 그에 보면은 그게 있고 또 지금 또 나름대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상은 없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 본 의원의 질의한 핵심은요. 네네. 사무처장님으로서 2년의 임기가 있는데 2년의 임기를 사무처장으로 하면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왜 규약을 규지해서 대행까지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행에 의해서 또한 그냥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타당성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내년 1월 7일까지만 하시고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처음에 청문회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공약으로 시민 평가단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때 한 기억이 납니다. 그죠? 네네. 그럼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이 시민 평가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반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그 목소리를 적극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시민 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언제 수립하였죠? 네, 2025년 2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습니다. 늦었네요. 네. 작년에는 예산 부분이 세워지질 않아서 못했습니다. 공약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약을 했으면은 그 복지재단의 수장으로서의 공약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이 시민평가단에 대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할 예산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시민평가단의 이제 활동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네요. 이제 올해 올해 지금 나온 게 하려고 있습니다. 하니까. 네, 올해 잠시만요. 그러면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한테 이제는 복지재단을 알리고 시민평가단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21명입니까? 네. 그분들은 어떤 과정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택 시민이면은 네. 다 되는데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기준을 놓고 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시민 평가단에 시민이면은- 와서 20명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상의 2대1이 된다, 3대1이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을 커트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근데- 다 뭐 50명이시면 다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명 모집했습니다. 20명 모집했는데 네. 20명 왔습니까? 21명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심사위원이 다 해본 결과 이분들을 다 해도 무관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이 나와서 그분들을 다 처음에 20명을 계획을 했는데 21명이 와서 21명 전체 다 시민 네. 평가단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공공성에서 계획을 했을 때는 계획대로 해야지 고무치처럼 한 명도 더 하고 22명이면 2명도 더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진 않은데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럼 근데- 예비로 하든지 해야 되죠. 근데 그렇죠. 예비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는 그 설명을 잘못했는데 예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한 분이 못하겠다고 또 하셔가지고 현원은 지금 20명입니다. 지금은 현원은 20명이지만 처음에 했던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보안 어느 과입니까 이거는? 지역복지시. 지역복지실 실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시민평가단을 통해서 재단이 평가받고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취지로 이제 처장님께서 하자라고 하셨고요. 아주 좋은 주변에 많은 좋은 사업이다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사정에 의해서 못했고요. 올해는 의원님 말씀처럼 신속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대상을 누구로 할 건가 고민했습니다. 평택 시민 중에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재단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18세 이상 누구나 20명을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 4분, 내부 2명의 6명이 선정위원회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한 결과 그 의원님들이 결정사항은 20명이지만 21명까지 구성해서 재단을 평가하고 재단을 홍보하고 재단이 시민 중심으로 가자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처장님 말씀처럼 당초에 20명이 목표였지만 21명으로 구성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와 그러면은 재단에 그 합의를 해서 원칙을 깨고 그냥 21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명이 결혼이라 20명이다 이렇게 제가 의원님 지금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사무처장님은 20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명에서 또 추가로 온 사람이 해가지고요. 그러한 왜 운영 현황도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까? 저는 한 명이 그만두신다고 보고를 받아서 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통이 안 됩니까? 그럼 보고를 그렇게 그럼 우리 실장님께서는 하셨습니까? 21명이라고?
예, 그 1차 모집에서는 16명이 지원했고요. 그래서 이 지원이 저조해서 시청 홈페이지와 저희들 재단 홈페이지에 2차 공고를 해서 다수가 참여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더니 21명이 왔고요. 그중에 중도 포기자는 있었지만 선정위원회에서는 21명으로 추가 지원자가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20명으로 이제 알고 계신 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에서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자는 결정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명이 활동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한 명은 지금 결혼을 해서 안 되고 20명이라고 사무처장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 이걸 담당을 하고 계신 실장님께서는 지금 21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인원이 맞습니까? 네, 이걸 검토해 주셔가지고 소장님한테 보고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21명이 맞습니다. 21명입니까? 네. 늦었지만 이제 시민평가단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획 수립안을 잘 하셔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 우선 구매는 이제 모든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복지재단입니다. 재단에서 어떤 복지 시설의 전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제품 품질 인식에 대해서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거시적으로 복지재단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해도 있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활성화를 시킬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못하였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동방사회복지 같은 곳에서는 이미 홍보 리플렛이나 모든 저는 게 동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관내 사회복지 시설 대상에서 이러한 설명을 한 번이라도 개최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생산품 우선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지금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네.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대체적으로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수 구매 사례를 발굴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부여한다거나 이것도 하나의 방안책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전체적인 평택시의 거시적으로 복지에 대한 어떤 그 시민들이나 또한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 이러한 것도. 근데 이것도 안 해보셨겠네요, 그럼? 네, 생산품을 다 마놓고 홍보나 이런 거는 안 해. 아니, 지금 두 번째 제가 또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민간 기관에서 우수 어떤 구매 사례를 발굴하거나 또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거나 이러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방안책을 해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거는. 일단 물건을 이러한 갖다 대안이 하지는 있을- 않았지만 이러한 대안을 지금 해보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설명회도 하면은 훨씬 더 생산품 그 판매가 활성화되겠다.
좀 해보시라는 어떤 대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혹시나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했었나 하고 물어보고 안 해봤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좀 해보면 훨씬 더 어떤 우리 중증 장애인의 생산품이 더 팔로도도 많아지고 또한 어떤 품질에 대한 개선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겠다라는 면에서 좀 제안을 들어봤던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시행이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어떤 공동으로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운영도 좀 해보면 좋겠다. 혹시나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공동 구매 어떤 플랫폼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좀. 각자들이 지금 그 업체에서 자기네가 각자 이렇게 시설을 다니면서 하는 건 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저도 한번 얘기를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공동 구매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전략적으로 우리 다른 데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재단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전략하고 그쵸? 행정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복지재단에다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계속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왜 이렇게 구매가 저조합니까?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고민하고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생산품 구매가 활성화가 된다.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거시적인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해서 그런 지금 현재 제안을 드려보는데 이것도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 처장님께서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어떠세요? 네, 직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행정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복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지역복지실인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그럼 좀 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공동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생산업체를 모여서 도울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플랫폼을 할 수 있도록 주민 그 관내 대상 업체와 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을 한 번 더 추가로 올해 안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활성화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장애인 의무 고용은 잘 해주셨고 또 그 산하기관 협조해서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출자 출연 기관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장애인 의무 고용의 채용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공통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잘 해주셨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3명 정도의 그 장애인 의무 고용에 있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홍보도 많이 했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각 산하에 어떤 그 도움을 얻어서 하신 것처럼 어떤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문화재단도 어떤 장애인 의무 고용에 좀 채용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람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그 직무를 잘할 수 있어서 자립해 주는 것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좀 그렇게 협력을 해서 도와주시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처장님. 네. 네, 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이제 복지 쪽에 계시니까 훨씬 더 문화재단 쪽보다는 확장성이 있고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지국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행복나눔 본부에서 이제 기부금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현재의 추세로서는 이제 공공성이 있는 재단으로 많이 이관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이것이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논의를 해서 한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은 갖고 계시는지요? 뭐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네. 소견을 들어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의 재단의 어떤 수장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답변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국에서 네네. 많은 곳에서 나눔을 하고는 있습니다. 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재단 네. 쪽으로 이관하고 있는 추세로는 알고는 계시는 네,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소견을 듣는 겁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와 같이 논의하는 게 제일 낫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구 의원입니다. 오전에 미처 말씀 못 드린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요. 재단이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조직 구성에 있어서 처장님도 복지 전공이시고 실장님도 복지 전공이시고 다 세 분 실장님 다 복지 전공이시고 모든 분들이 복지 전공이신 것 같으면 깜짝 놀라서 넘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복지직 이외에 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은 회계 전공 아니면 조직을 담당하시는 분은 인사 전공 뭐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은 시설 전공 뭐 이런 좀 다양한 직군들로 구성이 되어야 조금 더 역량들이 물론 지금 역량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더 조직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재단은 지금 현재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담당이 시설만 해오셨던 분이시고요. 회계나 또 계약 파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게끔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력 충원이 있을 때에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들어오시면 쭉 평생을 계시면서 승진하시면서 그 역할들을 키워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돼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뭐 교체를 하자,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자, 뭐 기간제로 선정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올렸고요. 뭐 공개적으로는 지금 얘기들이 안 나오셨지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좀 고민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부분 다 알으실 것 같고 의회에 의원님들도 지금 몰라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것들이 아니고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실 겁니다. 굳이 네, 방송 네. 얘기하지 않아도 구성원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안에서의 업무 과정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물론 처장님이 잘 조율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해 주시고 계시지만
애둘러 표현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으면 처장님이나 실장님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직원분들이 처장님 예하 직원분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도 빠듯한 시간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서 업무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유감이고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랬고요. 보면 종합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관련된 네. 조치들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일반 직원들에 대한 것들도 종합감사에서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제가 자료를 쭉 넘기다가 마지막 쪽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163페이지 아시겠지만 외부 강의, 회의 신고, 겸직, 위반, 징계 이게 한두 분이 아니신 것 같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정리됐습니까? 네.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다 정리됐는데 확신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리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 개인적으로 노는 날 나가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은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네, 결제 권한 무단 사용, 소급 결제 네, 이 부분은 방송에서 말씀 주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줄 수 있으시면 제공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은 많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서로가 협심하여서 지금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전달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좀 기존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덧붙이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최선재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말씀을 드리셨지만 그 사무처장님의 그 직위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총괄 책임자죠. 네. 네, 그 총괄이라는 말이 단순히 결제란에 도장을 찍는 자리가 아니에요. 복지재단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책임자로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최종 결재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자리라고 봐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 별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제발
안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분들의 입장에서도 거짓과 숨김없이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소통의 부재는 결국에는 재단 전체 문제로 퍼지게 되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집니다. 사무처장님도 지겠지만 모두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소통의 부재들이 과연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이 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질적인 문제, 쌓여있는 그런 문제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다뤄야 되고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혁신을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답변하신 그 처장님의 그런 태도라든가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많이 실망이 더 큽니다. 저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의 복지재단 얼마만큼 변하는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몇 가지 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합돌봄에 대해서 아까 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통합돌봄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복지재단에서도 그거에 이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 왜 남부복지관은 복지재단에 들어가 있지 않냐나 그 이윤아 의원님의 말씀 이게 그 운영을 다르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그 사업들이 다 그렇게 분리해서 시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복지라는 정책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의 틀로 묶어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복지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행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처장님, 그 뒤에 무슨 진행 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너무 민감한 부분이고 재단이 상공회랑 연꽃마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조차 사실은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 같아서 못했습니다. 이게 소통이 내부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요. 그런 부분은 뭐 복지재단 사무처장으로서 그걸 어떻게 정한다기보다는 시에서 좀 정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의 최소한의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뭐 합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단과 그 복지재단과 그 남부 노인복지관이 합병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큰 틀에서 같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네. 결정을 하겠죠. 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네. 재단은 우리만 재단이고 니네는 아니야라고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고 니네는 아니야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후원금 기부금인가요? 후원금인가요? 후원금이라고. 후원금이죠.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전에도 얘기 나왔던 건데
후원금에 대한 우수 후원자들에 대한 그 배려, 예우 차원에서의 배려,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 무엇이 있죠? 감사자 행사 있을 테고요. 산하 시설에서는 지금 네. 감사의 방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지금 별도로 하시는 거는 뭐가 있죠? 그 후원자들에 대한 것은 수시로 감사 편지 보내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후원자분들이 방문을 네, 그 복지재단에 방문은 얼마나 하시는지 통계는 나오시나요? 저희가 후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후원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요? 네, 네. 우수 후원자들에 대한 그 배려, 그러니까 돈들 많이 그 뭐 페이백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네. 그 시설에 들어가면 최소한의 그 어떠한 후원을 하고 계신다는 분들에 대한 그 배려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다른 뭐 복지관이나 이제 재단 쪽에 가면 그런 어느 고액 후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명예전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분들도 뭐 재단이나 복지관에 방문을 하는 게 그러니까 대놓고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저 고액 후원자입니다라고 뭐 저 고액 후원자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드러내놓고 가지는 않지만 다만 내가 최소한의 그런 명예전당 같은 그런 고액 후원자분들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그래도 내가 기부를 했다는 게 한편으로는 뿌듯하구나 하는 그런 좀 마음이 들게끔 최소한의 우리 재단이나 그 소관에 있는 그 복지관에서의 그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네. 산하시설장들과 그런 부분을 논의 좀 해서 그 후원자들을 더 두각이 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 그런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익명으로 기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밝히지 않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조치는 해드려야 되겠지만 네네. 최소한 그 복지재단에 그 후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또 가족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예우 차원에서의 그 재단에서의 정책들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구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연구한 게 개수가 몇 개나 되어 있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연구 보고서 68권 나왔고요. 68권이요. 네, 25년도에 6종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많은 연구들 중에 지금까지 평택시에 적용된 연구 후에 적용된 케이스가 총 몇 건이나 되죠?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 조례 제정으로는 4건 정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연구 사업화 관련해서 이제 인큐베이팅 사업이 총 4건, 그리고 평택시 이제에서 다수 이제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는 거는 한 총 15회 이상 돼 가지고 네. 한 3건. 23%요? 네, 23건 정도. 23건이요? 네, 제가 파악한.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한 40% 정도로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아마도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연구의 어떤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의 사업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고요. 그 내용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연구실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던가 뭐 찾아가는 연구 결과 보고 그다음에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을
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 선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그 복지에서 우리 시가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 작년에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도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있었을 때는 아니라 제가 좀 답변을 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는 네.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의 행복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 맞죠? 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파악 못했습니다. 네. 경기도의 그 평균이 6.3점입니다. 근데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점을 받았어요. 최저 행복도가 이게 꼴찌가 뭐 개선이 되면 좋을 텐데 4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시민들이 과연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는데 추구해야 될 것이긴 하는데 이제 계속 하위권을 맴돈다는 것은 그만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맞춤형 우리 시의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연구 보고서가 이게 나왔고 아마 23년도에 네네 23년도에 진행이 돼서 네네. 이제 저희들한테도 다 배부를 해주셨더라고요. 평택시민 행복 실태조사 연구에 대해서 맞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표상으로서의 그 연구한 이제 60건 이상의 연구들 중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행복 실태라던가 그런 중증 그 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적용이 돼서 개선이 되고 그만큼 시민의 삶의 질이 한편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만큼 연구를 하시는데 그 예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주셨지만 R&D 같은 예산에는 가감없이 투자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와 네. 충분히 의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민이 복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또 만들어지기를 또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구 의원입니다. 아까 최선자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무처장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당사자 족이 있는데 당사자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이신 그 실장님께서 이야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스토리입니까, 정확히? 네,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서는 우리 최선자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A라는 조경 업체는 저희가 22년부터 24년도까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실시를 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1,000만 원 가량의 용역비를 주고 저희가 처음에는 한 800만 원 가량 해서 전지라든지 예초 작업을 했고요. 한 남은 200만 원 가량도 식재하는데
해서 환경 정화에 저희가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거의 800만 원 안 되게 용역을 주고서는 실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식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했고 25년 3월경에 저희가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서 계약할 시점이 돼서 그분들을 오셔서 견적을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수준으로다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싶다 하니까 그분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가지가 많이 부러지고 잘라진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나무 전지하면서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요청을 하셨고 또다시 그 크레인 비용을 주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처장님한테도 저희가 보고 드린 게 그분 말씀이 전 시설 선생님한테 우리가 1,000만 원 예산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저희한테 갑질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드님이 아까 같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그러면 다른 데 견적 받아보세요. 그러고서는 두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급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데 두 군데 알아보고 이제 다시 계약을 다른 곳에 해서 했고요. 꼭 저희가 3번 거기서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조건이 안 맞는데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 행감 자료에서 저는 좀 명예훼손을 제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적인 이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끼쳐서 공공성을 해쳤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역복지실에 있을 때 제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조경해서 아는 데가 없어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한 거는 제가 그 조경에 그 돌을 깔고 싶고 소나무 전지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나무 3개 자르는데 크레인을 대동해야 된다고 하셨고 저는 돌을 깔고 싶은데 잔디 견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행정지원실장도 아니었고 지역복지실장이었을 때 아는 조경업체가 없어서 그냥 견적만 낸 거고 한 350만 원 정도의 견적을 주셔서 너무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게 계약이 어그러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여러 군데 가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적으로다가 하려고 하다가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억울한 면이 있고요. 한쪽 말씀만 듣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수의계약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뭐 입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잘못 정보가 전달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다시 정리해서 사무처장님하고 최선자 의원님께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복지 연구에서 이제 총 8건에서 23건 정도 실행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68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큐베이팅은 지금 이제 4건 하고 계시다 그러고 네. 23건이 그럼 지역 현장 복지 기관에 가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주요 성과로 해서 조례 제정이 4건, 네. 그리고 연구 사업화 관련해서 인큐베이터 한
한 것이 4건, 그리고 평택시 관련 부서에서 실태 조사나 그런 것을 요건한 것이 한 15회 이상 해가지고 네, 23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제 그 자료를 좀 요청하는 게요. 네. 실질적으로 68건을 연구를 해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현장 사회복지 기관에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한 사업이 정책이 몇 건인지 저한테,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그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이곳에서 이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을 떠나서 공공성 있게 똑같이 이거를 입찰하는 낙찰하는데 해야 하다는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한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동등한 기회를 줘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자세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그 각 산하 시설장의 임명권은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갖고 계시죠. 우리 복지재단의 인사복무 규정의 제8조에 따르면은 모든 재단 직원의 정력은 원칙으로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산하 직원도 마찬가지죠.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하 시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보건복지법에 의하면은 네네. 65세까지 그게 가이드라인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그 65세까지 할 수 있다라는 네, 무슨 규정이 얘기인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각 산하재단의 시설장님들은 그러면 복지재단의 인사복무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65세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됩니까? 어떤 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해서 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요즘은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까지 가능하다라는 그걸 받았습니다. 거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럼 이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그러면 그 정년 도래 시설장에 결연이 생길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네네. 해야지 되는 거네요. 네네.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재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깨지 않고 그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 산하기관에 지금 현재 정년이 임박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시설장이 몇 분 있습니까? 혹시? 올해 한 분 있고 내년에 한 분 있고 내년에 시설장 한 분, 우리 재단에 한 분 있고요. 네네. 또 후년에 계속은 한 분. 있겠네요. 네,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럼 그러한 것들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해서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60세로 온 거지 65세까지 가려면은 좀 더 시간이 그분들은 있어요. 이제 60세까지 온 겁니까? 네, 60세가 되는 거죠. 복지재단에 이제 그 인사 규정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60세로다가 우리 재단의 규정대로다가 시설장을 네.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걸 가지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러니까 65세라고 말씀. 네, 65세까지도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분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규정은 또 근데 60세로 돼 규정하고 있고. 이거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요. 노무사 자문을 구했더니 65세까지. 그럼 이 규정을 어떤 게 맞는지를 해서 네. 똑같이 일치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결정난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저기 하려면은 9월 말까지만 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한테 9월 그 말까지? 만약에 60세로 다 끝난다 하면은 본인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또 본인들한테 알려줬는데 정년이 도래한다 아니면 65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도 그것을 미리 지금 현재 6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9월 달에 한 분이 지금 도래해 있다면서요. 네, 그럼 네. 이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세로 하는 건지 65세로 하는 건지. 근데 지금 현재 그분은 60세에 도래한 겁니까? 아니면 65세에 도래한 거? 60세에 도래한 60세에 거잖아요. 도래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일관성 묻는 거고요. 있게요. 그리고 그렇게 60세에 지금 현재 재단의 인사 복면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은 그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좀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걸 좀 정리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자문 구한 것도 넣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재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